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긴팔 입기도 더울 정도로 이제 화창한 봄날이 지나가고 좀 약간 더운 여름이 왔는데요. 날씨 탓인지 이제 뉴스를 보지 않으면 세상에 평화가 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마음도 설레이고 코스피도 훨훨 오르고 잠시 위기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럴수록 나쁜 뉴스들에 민감해야 할 때입니다. 유비무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쁜 소식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상태가 지금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3월에 코로나가 수그러들고 나면은 제가 또 2차 충격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2차 충격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라던가 파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2차 충격이 지금 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 위주로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의 2만 5천 점포가 문을 닫는다고 해요. 2만 5천 점포라 생각하면 한 점포당 한 1000명이 이용한다라고 치면은 2,5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점포가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소식은 제이크루라는 이제 의류업체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어요. 이게 어느 의류업체였냐면 오바마 가족 중에서도 미셸이 좀 사랑했던 브랜드로 해서 오바마 가족의 의류 브랜드로 유명했던 제이크루였는데 2조 부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채권단과 합의를 하고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해외 놀러 가면 렌터카 많이 빌리는데 저도 많이 빌려봤었는데 주로 허츠라는 데서 빌렸었거든요. 이게 100년 전통의 세계 최대 렌터카 업체인데 여기도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순이익의 90%가 감소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뉴스를 보시면 테마파크 폐쇄라던가 이제 영화 개봉을 연기하는 등 이런 것들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순이익이 90%나 감소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해 왔습니다. GE도 마찬가지죠. GE 에이비에이션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인력의 25%인 13,000명을 자르겠다, 감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었고 이를 통해서 비용 1.2조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업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25%의 인력인 1,900명을 감원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컸는데 보잉이 1분기에 손실이 7,800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30조에 대한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한다라고 저번 주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30조의 돈을 이제 끌어오기로 했고 그리고 인력이 10% 정도 되는 16,000명 인원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12조씩 손실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 저 확실히 들었는데 미국의 고급 백화점 중에 하나의 니만 커머스가 있는데요. 113년 전통의 이제 백화점이에요. 이게 파산 신청에 들어갔고요.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도 11조라는 금액의 공적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유 차량 업체인 우버도 1분기 순손실이 3.5조, 3조 5천억을 순손실을 잡았고요. 크루즈선 중에서 빅3 중에 하나였던 노르웨이지언 크루즈9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부도 가능성을 미리 사전에 알렸습니다. 미국 헬스장 중에서 골드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파산 신청이 들어갔고요. 미국의 원유 업체들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미국 원유 업체 중에서 다이아몬드 오프쇼어라는 곳이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고 체서피크 에너지라는 곳도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터키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외환 위기로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또 생겼습니다. 리라화가 폭락을 했어요. 연초 대비 20% 폭락을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외환 보유액이 고갈된 것 같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호주 2위 버진항공도 파산을 했고요. 법정 관리 신청에 들어갔고 미국 최대 규모 극장 체인인 AMC도 파산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주 동안 3,300명의 실직을 한 거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롯데케미칼 8년 만에 첫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그리고 자본이 3,250억인 제주항공도 1분기 영업 적자가 657억. 그러니까는 뭐 이 속도로 치면 1월 달은 장사가 잘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3월부터 장사를 못했다라 봐야 되는데, 그래서 1분기 영업 적자가 657억이었으니까 이 속도로 치면은 1년 안에 전액 자본 잠식이 가능하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소식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들도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항상 그래도 시각을 골고루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실적 쇼크 속에서도 의외로 선방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지 막 좋았다는 뜻은 아니니까 뭐 우리말로 김칫국 드링킹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을 주는 기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SK 하이닉스였었고 LG생활건강, LG이노텍, 한국조선해양 등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카카오 같은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수혜를 보는 기업이죠. 아예 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라던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찾으면 되겠죠. 다만 이제 2분기 쇼크가 이제 본격적인 쇼크가 올 건데 이것도 이겨내야 진짜 실적이니까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 1분기 실적이 그냥 좋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사는 거는 또 안 될 일인 거죠. 이게 지금 2차 위기가 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뉴스들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제목들만 알려드린 거니까 좀 천천히 찾아보세요. 좋은 뉴스들도 찾아보시고 나쁜 뉴스들도 찾아보시면서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시작되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잠깐 위기였던 거고 V자 반동으로 갈 것 같아.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투자에 손실이 없을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종목 추천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찍어주세요, 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는 댓글은 다르셔도 아마 답변이 달리지 않을 거라는 점은 미리 사전에 고지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